예, 여러분 안녕.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전화 상담을 해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사는 데가 대치동 뭐 도곡역 대치역과 도곡역 사이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대치동 쪽에 이제 사는 사람인데 어, 개인 교습소 아니면 공부방을 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고민이 뭐냐면 본인은 약간 아마추어인데 그 대치동에 가면 그 학원이 끝장나게 많잖아. 끝장나게. 도곡역과 대치역 그 사이에 건물이랑 건물은 다 학원인데 그 학원을 다니는 그러니까 그 학원을 다니는 애들 아니면 그 학원의 그 프로페셔널 선생님들과 본인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거 쫄린단 말이에요. 쫄린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학원을 다녔던 애가 자기한테 배우면 약간 그 학원 선생과 비교도 할 것 같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본인이 그러니까 태어나고 자란 곳은 대치동 이쪽인데 이 대치동 이 학원 선생하고 자기하고 게임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지역을 옮겨서 이제 해 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역을 옮겨서 그러니까는 조금 그래도 숨쉴 만한 자기 같은 사람이 좀 숨 쉴 만한 그런 지역으로 옮겨서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용인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용인을. 그래서 용인으로 여기는 전세를 주고 뭐 용인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용인에서 좀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또 아는 사람이 그랬대요. 용인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만 끼고 그냥 하면 월천은 쉽게 번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아는 선생이 또 바람을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용인으로 가서 해보겠다고 거기는 이제 대치동만큼 빡센 곳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하셔서 뭐 용인도 괜찮은 곳이죠 뭐 하고 이제 얼버무렸는데 그래서 집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처음 교습소나 공부방을 오픈하는 사람이 어디서 하면 제일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본인이 살고 있는 데서 해라.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교육의 중심지 그쪽에 이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라성 같은 학원 강사들하고 내가 비교가 되겠냐 하면서 이렇게 쫄려서 못한다고 하시지만요. 사실 그 대치동 또 대형 학원 뭐 이런 학원가는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걸 보고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통과를 못하면 이 정도 수준은 못 받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대치동에 사는 애들이라고 다 공부를 잘할까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치동에 살지만 대치동 학원가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예, 꽤 많아요. 그런 애들은 어디로 가는가? 공부방이나 공부방이나 교습소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애들은 보통 이제 못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애들은 대치동 대형 학원이 가르치는 그런 커리큘럼이나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니치 마켓이죠. 이제 이게 니치 마켓. 그래서 그런 애들이 아무래도 공부방이나 교습소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잖아요.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을 위한 교수법이 따로 있고 또 공부 못하는 애들을 위한 교수법이 따로 있지. 공부 못하는 애들을 공부 잘하는 그런 애들의 교수법으로 그냥 책짓질을 하면서 잘하기를 기대하면 그건 너무 이제 버거운 일이라서 보통은 이제 못하죠. 그런 애들은 그런 공부 방법으로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공부방이나 교습소에서 이제 앉혀놓고 조근조근 하나하나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는
뭐 용인 쪽으로 가면 그래도 이렇게 뭐 대치동처럼 이렇게 빡세지도 않겠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빡센 선생님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농촌은 아니고 그냥 도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용인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선생님 한 분뿐일까요? 그 선생님이 벌써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용인에는 이미 넘쳐난다는 거야, 넘쳐난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그 동네를 꽉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선생들이 반드시 있어요. 예, 시골에도 있고, 예, 그 동네를 꽉 잡고 있는 선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선생과 또 맞붙으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만만한 곳은 없고 힘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 걱정 안 하고, 그래도 자기가 그 지역에 뭐가 있고 이렇게 지리를 잘 알고, 자기가 살아온 곳 거기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죠. 그 홈그라운드잖아, 홈그라운드. 사람들이 왜 홈그라운드를 선호를 하겠어? 축구 시합 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싸우는 것보다 우리나라 싸움이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게,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게 얼마나 이점이 많은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그 동네를 꽉 잡고 있는 어떤, 예, 실력도 대치동 선생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그런 강사들이 반드시 있다. 거기 가서 한다고 이게 뭐 그렇게 만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차라리 동네에서 니치 마켓에 해당하는 니치 마켓을 공략해서 그런 애들을 좀 잡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교습소나 학원, 공부방 이런 것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하지 마셔야 될 게 이겁니다. 뭐냐면 집에서 웬만하면 먼 곳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고생한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면 집에서 학원까지 승용차로 3, 40분밖에 안 걸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 승용차로는 3, 4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먼 곳은 아닌데, 대중교통이 좀 희박한 곳, 학원에서 집에까지 한 번에 가는 대중교통이 없는 곳, 그런 데서 살지 말아라. 그런 데서. 제가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퇴촌에서 살면서 이제 수지까지 출퇴근했던. 근데 승용차로는 40분밖에 안 걸려요. 승용차로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그 미니 쿠퍼를 이제 타고 다니다가 3년째 되는 때부터 1년에 한 번은 꼭 이게 뭔가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업사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러니까는 이틀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는 그냥 차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대중교통이 없어요. 퇴촌에서 수원까지 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가는 대중교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용차로는 한 3, 40분 걸리지만 대중교통으로 한 2시간 걸린단 말이야. 2시간. 그러면 가는 시간 2시간, 오는 시간 2시간. 와, 완전히 기가 쪽쪽 빨려요. 힘이 쭉쭉 나가요. 그래서 학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그냥 힘이 쭉 다 나가고 이렇다니까요. 근데 학생들과 나와의 시간은 정말 잘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교습소, 그것도 강사도 없고 대타 강사 뭐 이런 사람도 없고 교습소 하는 그런 분이라면, 정말 이 승용차로는 얼마 안 되지만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으로 가셔서 학원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차가 1년에 한두 번 고장 나는 거 이거 말고도요. 그러니까 올해도
눈이 진짜 미친 듯이 내린 날이 한 2-3일 정도 있었잖아요. 한 2-3번 있었잖아요. 그런 때를 상기를 해 보면 집에 가는데 3-40 분이면 집에 가는 시간을 4-5 시간 걸려서 집에 옵니다. 예. 그런 적이 1년에 한두 번은 꼭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1년에 한두 번, 2-3번은 그런 일이 꼭 있으니까 눈만 오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때는 또 너무 기가 빨리고 이제 이러니까 어땠냐면 그 찜질방에서 잤어요. 학원 근처에 있는 찜질방에서. 그런데 이제 여자 혼자 그 지역은 다 만약에 여자 혼자 내가 있던 그런 그곳은 뭐 모텔, 그러니까 호텔도 없고 이상한 구질구질한 모텔 뭐 그런 게 이제 좀 나가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찜질방에서 잤단 말이에요. 근데 찜질방에서 자는데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외롭고 막 힘들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너무너무 절로 생기더라고요. 절로.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이 학원하고 내가 사는 곳은 가까운 곳이어야겠구나. 그런 걸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절실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1년에 폭설이 한 2-3번은 오잖아요. 폭설 없이 지나가는 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진짜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올해도 그렇게 폭설이 내렸는데 올해는 너무 행복했던 게 이제 나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내 교습소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몇 푼 못 벌어도 와 진짜 여차하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내 교습소가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예. 정말 이게 그냥 그 교습소를 뭐 이렇게 처음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한 뭐 승용차로 3-40분 걸리고 뭐 그게 뭐 대수야. 학원도 좋아 보이고 여기서 하면 성공할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진짜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그래도 교육열이 어지간한 곳은 다 교육열이 센 곳이에요. 그래서 교육열이 센 곳이어서 이런 잘 사는 동네와 이른바 뭐 후진 동네라고 해봅시다. 그런 후진 동네 사이에 이런 교습소의 교습비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예. 어떤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야, 대치동은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대치동이 오히려 싸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뭐 저쪽 뭐 제주도 뭐 어디서부터 저기 북쪽 북쪽 뭐 판문점 있는 그것까지 이렇게 교습소 공부방 이런 거 한번 이렇게 교습비를 알아보면 좀 시골스럽다고 아주 싸고 막 세련된 도시라고 아주 비싸고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있다 해도 한 제가 생각할 때 맥시멈으로 잡아도 한 5만 원 차이? 예, 그 차이. 5만 원 차이인데 학원 임대료는 한 10배 차이 난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거기서 거기. 그리고 뭐 교습소를 하는데 자기 혼자 뭐 100명을 가르치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뭐 잘 되면 한 50명, 못 되면 한 뭐 20명, 뭐 이 정도 데리고 애들 가르치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뭐 지역을 엄청나게 뭐 생각을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본인의 지역에서는 안 되는데 딴 지역에 가서 잘 되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홈그라운드에서 안 되면 그냥 딴 데서도 안 되는 겁니다. 홈그라운드에서조차 이게 안 되는데 딴 지역을 가면 과연 잘 될까요? 그건 진짜 아니죠. 홈그라운드가 얼마나 이점이 많은데요. 아는 엄마들도 많고. 단지 홈그라운드에서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사람은 딱 한 부류만 있어요. 그건 그냥 저희 생각인데 이런 거.
이 엄마는 개인적으로 엄청 실력이 있고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엄마의 자녀가 그 동네에서 소문난 진짜 말썽쟁이거나 공부를 진짜 못하거나 아니면 문제아라거나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식은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라면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좋지만, 이게 아닌 경우라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교습소를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한번 저만의 생각을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이상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